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또 이제 MBC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는 이제 윤석열의 이제 캄보디아 등 방문에 있어서 이제 MBC 기자들을 취재진을 이제 그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좀스럽다. MBC가 언론이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MBC 내부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있었는지 일단 전달해 드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누구 편을 들을 하등의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일절 그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다만 이제 11월 11일에 이제 MBC 노조, 거듭 말씀드리면 언론 노조 소속이 아니고 언론 노조로 인해서 희생당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MBC 노동조합의 성명이 이제 나왔습니다. MBC는 이익에 따라 도배할 사유재산이 아니다. 그리고 MBC 뉴스데스크는 이제 11월 10일 전용기 탑승 배제 리포트를 7개나 이제 방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뉴스 리포트 23개 가운데 3분의 1을 이제 해당 기사로 도배를 했고, 같은 날 이제 같은 주제로 SBS가 1개, KBS가 3개를 이제 리포트를 한 것에 대해서 월등히 많이 7개 이상을 이제 리포트를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멘트도 아주 굉장히 좀 살벌했다고 합니다. 취재 제안이고 취재 거부인 셈 이기주 기자. 근데 이제 박소희 기자는 학계에서도 언론 통제행위라고 비판한다. 학과가 어느 학계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조희원 기자라는 자는 한겨레는 반민주주의적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당연히 지금은 MBC와 한겨레야 한통속 아니겠습니까? JTBC와 함께. 그다음에 김민찬 기자도 야당 지도부도 치졸한 보복이자 황당한 언론 탄압이다. 이게 순한 홍보라 그래서 이게 일종의 여론 조작인데 자기들 편들끼리 이렇게 멘트 치고 저렇게 멘트 쳐서 그걸 서로 응원해 주는 것으로 이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MBC 노동조합은 노무현 때 2007년 5월 21일 37개 정부부처 기자실을 세 곳으로 폐합하면서 이제 동시에 기자들이 허가 없이 공무원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이제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냐? 그 당시 MBC 사장이 누구였으며 이에 대해서 1노조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저도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게 그 기자들이 이제 이른바 출입처라는 데가 생기고 혹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고위 공직자 내지는 출입처 관계자들과 이제 직접 접촉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시비를 삼으면서 그런 부조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출입처의 이제 어떤 사무 공간에도 자유롭게 좀 드나들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전에 이러저러한 정말 큰 비리라던가 어떤 국가의 잘못된 관행이라던가 것을 이제 보도가 되었고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전반적으로 개혁되는 이제 그런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노무현은 이런 기자실을 폐쇄하면서 기자들을 이제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제 무언가 은폐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른바 각 정권마다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런 기자들의 출입이 제한되니까 그나마 구중궁궐이라 그래서 그런 좀 여러 가지 그 음침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숨어서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최소한의 어떤 그런 통제나 견제도 없어짐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지난 20년 가까이 지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MBC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이랬던 노무현의 그 기자실 폐쇄 및 접촉 제한 이런 것들이 진정한 언론 탄압인데 그때는 도대체 언론 노조 당신들은 뭐라고 떠들었느냐 하는 걸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윤석열이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자신은 노무현을 존경한다, 노무현이 그립다는 식의 어떤 방송 멘트까지 한 적이 많았으니까 노무현을 너무 존경하다 보니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에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금지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와 아울러 오늘도 이제 그 MBC 제가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이제 14일 다시 MBC 노동조합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감사한 결과 그 MBC 경영진들이 업무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어떤 지출 근거나 지출 명목이 없이 어떤 막대한 돈을 좀 사용한 것이 이제 드러났다.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분식회의한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MBC가 무슨 대통령 전용기가 사유재산이냐며 탑승 취재를 거부한 윤석열 비판하는 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만약에 상기를 좀 드릴 좀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요. 자, 2017년 12월 7일경에 그 최승호가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기자들 이제 취임 직후에 당시에 이제 MBC 언론노조는 파업 중이었는데요. 이제 최승호가 사장이 취임되자마자 이제 파업을 중단하고 회사로 복귀했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회사를 접수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히 기자들,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당시 이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던 기자들의 회사 및 출입처의 출입을 아예 금지시켜 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집에서 쉬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근처에 대기해라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안에 있던 기자는 내쫓고 밖에 있던 기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당시 이제 기자들이 회사 근처 커피숍에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 불안함을 느끼면서 대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승호가 취임한 이후에 5, 6일 후에 이제 발령들이, 이제 그 전까지는 아예 발령도 없고 어떤 뭐 부서 배치 같은 거 없었고 당연히 업무 부여도 없었고 약 5일 동안을 이제 너희는 밖에서 그냥 기다려, 세상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해놓고 지네들끼리 수덕수덕 한 다음에 12월 12일, 13일 날 이제 취재 일선에 동떨어진 곳으로 쭉 발령을 하게 되고요. 아예 뭐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를 생각했을 때 이제 피라미드급들이 이렇게 된 것이고, 이제 준척급들은 4월, 약 4개월 동안 아예 미발령 대기시키면서 무슨 방송 경영센터 회의실, 뭐 스포츠국 회의실 뭐 등등의 거기에 그냥 회의실에 앉아 있도록 하고, 또 실제 12월 12일, 13일 뭐 부처를 발령을 받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발령을 못 받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발령을 받은 사람도 대부분 또 한 일주일을 뭐 회사 밖에서 대기하기도 하고, 뭐 복도에서 대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업무는 주어지지 않고, 12월 19일 날 이제 특파원의 전원 소환 결정이 내려지면서 해외 지사를 폐쇄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중에는 특파원으로 발령받은 지 6개월도 되지 않는 특파원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 그 소환은 이제 2018년 3월에 이제 들어와라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 기간 동안 3개월 동안에는 또 특파원이라든가 지사 관리 업무에 손을 떼라. 본사 국제부에서 직접 다 관장하겠다. 그래서 뭐 아이템을 내도 무시해버리고, 아이템을 통해서 기사를 만들어도 특파원은 빼고, 특파원은 싹 빼버리고 이제 기사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1월 19일 그 이름도 찬란한 정상화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줄줄이 적폐, 뭐 보도를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면서 쭉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보도를 두고서 그 보도 경위를 추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서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왜 쓰지 않았느냐, 왜 국정농단 의혹이라고 했느냐, 그래서 질문을 가장하면서 이제 이런 보도 내용 자체를 그냥 질책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간부 출신들에 대해서 이제 뭐 차장 이하의급 실무 기자들한테는 이제 그 간부들의 그 정치 성향이 어떤 거냐, 요즘도 술을 잘 먹더냐, 뭐 이런 것들 뭐를 이제 물어보면서 자기들 타겟으로 한 사람들에 대한 신변 잡기를 사찰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타겟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이제 파업 대체 인력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2012년 이제 파업 등으로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해고도 당하고 징계도 당하고 좌천도 당하다 보니까, 또 이제 파업 당시에 뭐 뉴스를 당장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기자들부터 이제 경력 기자들을 이제 쭉 채용을 했는데, 이제 이들을 두고서 딱 타겟을 두고 2018년 12월 3일 날 파업 대체 인력이라고 이들을 지칭한 경력 기자들을 관련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안내한다 라면서 이제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2012년 파업 전후로 해서 입사한 이제 기자들, 주로 기자들을 이제 전원조사를 하고 전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라고 해놓고서 이제 입사 전 회사에 이 사람이 이제 입사 당시에 MBC에 얘기했던 경력들의 뭐 허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샅샅이 캐묻는 뒷조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꼬투리가 잡히면 이제 해당 자나 이제 인사 담당자들 다 징계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찾아봐도 개중 일부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 다른 언론사에서 그래도 경력을 쌓고 이제 MBC까지 입사한 사람들이 뭐 얼마나 뭐 거짓말을 치고 허위 사실을 넣었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슬며시 근로계약 변경 없음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1차로 이제 대량 해고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들도 생각해도 이거는 좀 쉽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또 만만한 계약직들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게 이제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아나운서들이 연한을 채우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인데, 그거를 또 허용해주지 않은 거죠. 계약 해지를 통보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2018년 한창 그 문재인의 어떤 미친 칼바람이 불고 있을 때 노동위원회 구제 판정을 내려서 이제 이 사람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된다, MBC 직원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MBC가 소송을 제기했죠. 그렇게 비정규직 편든다고
그 난리를 치는 MBC가. 그래서 이제 그 노동위의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소송이 쭉 진행됩니다. 그러던 차에 텔레비전에 많이 쳐나왔던 그 손정원 아나운서라는 작자가 2019년 7월 16일 날 이제 SNS에 글을 올리죠. 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서 뭐 가처분 상태이니만큼 회사에 출근하고 급여를 지급해주며 법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회사를 너희는 직장 괴롭힘 1호로 지목하고 언론 분해에 나섰더구나. 참 말투 자체가 뭐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경력을 대단한 뭐 나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스스로를 이제 취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든 MBC에 다시 들어와야 되겠다며 몸부림치는 너희의 모습이 젊은이들이 직장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렇게 법적 분쟁 소송을 통해서 이제 호소하는 이런 모습이 더 이상 안쓰럽게만 느껴지지 않는구나. 다가올 1심 판결을 기다려보자. 만약 법이 너희 편이라면, 너희가 승소를 한다면 그때는 아나운서국 선후배로 더 많이 대화하고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말 최근 몇 년 동안 이 정규직의 삐뚤어진 우월감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내용은 좀 볼 수가 없고, 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회사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이제 정규직 지위를 받고 직원의 지위를 받았던 아나운서들이 이제 또 회사로 복귀를 하니까 미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쪽에서 또 참 언론노조에 가입하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더 웃기는 것은 이렇게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비아냥거린 그 손정우는 정작 부산 MBC 계약직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날 때부터 금수저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 아주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자신은 뭔가 다른 사람이 있냐 내세웠던 게 참 새삼스럽게 우스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8년 1월경에 이제는 이제 2017년 12월에 이제 일단 자기들의 편이 아닌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고 2018년 1월경부터 이제 유배 작업이라는 걸 철저히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언론 노조 출신들을 색출해서 단순 업무, 그러니까 심지어 방송기술 파트에도 기자직을 이제 보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이제 황당했던 것이 이제 2018년 11월 29일 당시 이제 정형일 보도본부장이라는 자가 기자 4명을 찍어가지고 너희들은 영상 편집 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공고 등에는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되는 것처럼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정을 모르고 했는지 원래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언론노조 출신의 직원들이 이제 일부가 이제 교육을 신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영상 편집이라는 게 제가 오늘 이제 녹화한 걸 이제 편집하시는 이제 우리 스태프께서도 엄청 고생을 하실 텐데, 이게 말처럼 당연히 뭐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또 그런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노조 출신으로 이제 이 영상 편집 교육을 받았던 직원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나 못하겠다, 그냥 나 원래 일하는 대로 돌아가겠다, 이제 그런 교육을 포기하고 원부서로 복귀를 했으니 이제 교육 명령을 받았던 그 4명의 기자들은 정말 그냥 뭐 내가 하기 싫으면 이제 영상 편집 업무로 내가 뭐 이렇게 지정되거나 하는 건 아니구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당시 MBC 김혜진 인재개발부장이라는 작자가 이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이제 MBC 노동조합 이제 출신들에게, 비언론노조 출신의 기자들에게 영상 편집은 너희든 직종인 전환된다. 그다음에 싫으면 보도본부장들과 면담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보도본부장이랑 뭐 담당 부장하고 좀 면담을 하고 싶은데 면담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대뜸 갑자기 내가 삼노조 위원장인가? 삼노조에 너희를 물어봐라. 그 MBC 노동조합에 문의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결국 뭐 교육을 거부하게 되면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으면 무조건 교육을 받고 직종 전환에 순응해라. 이런 식의 협박식의 멘트를 당시 김혜진 인재개발부장이 내렸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 MBC가 이제 그 이러저러한 소송에서 이제 패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는 이제 기자직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특히 이제 최근 이제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서는 이제 드디어 뉴스 데스크에 등장하는 이제 제작진, 진짜 이제 취재 기자에도 한 명을 이제 발령을 해서 지금 현재 간혹 리포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인물들은 이제 생중계 PD, 라디오 뉴스 PD, 그 다음에 이제 뉴스 프로그램의 보도작가 업무를 부여해서 뭐 명색은 이제 하도 뭐 소송에서 이제 지고 그러니까, 형식은 약간 기자직 비스무리하지만 예전에 이제 절대로 이제 보도 일선에 내보내지 않고 당연히 취재 부서에는 절대 내보내지 않는 그런 인사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최승호 사장이 이제 그 취임한 이후에 이전 인사 효과를 싹 삭제해 버리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자기들 편이라고 자기들 찍어놓은 사람들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기자직이나 뭐 아나운서직이나 수행하지 않았던 그런 부처에 다 발령을 시켜 버리니, 당연히 나이도 좀 들은 사람이
자기 원래 뭐 10년 이상 하던 일에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이제 새로운 부처에 가니까 버벅거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버벅거리면 조선과자다 이렇게 이제 또 인사를 내려가지고 어떤 좌천이나 승진 누락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인사고과를 시행을 했고, 그 과거는 이제 다 삭제해버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처음 간 부서에서도 이렇게 적응을 하고 이제 실적을 낼 것이 두려웠는지, 아니면 이제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뿌리를 못 내리도록 하는 건지 2개월 이내에 계속 인사를 막 부처를 바꿉니다. 그래서 내가 뭐 정말 뭐 이제 기자직으로 내가 들어왔지만 내가 이 환경에 순응하고 이제 기자직이 아닌 다른 업무로 뭐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정말 뭐 능력을 쌓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절대로 그렇게 없게 인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여성 기자한테 국제부 야근 전담 기자 업무를 시키고, 그다음에 뭐 투명 인간 취급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암, 유방암, 유산 이런 정말 뭐 정신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피해까지 이제 발생하게 됐고, 특히 이제 유방암 수술을 받고 복귀한 여기자에게 너 야근을 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 나 유방암 수술 받아가지고 힘들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 너 진단서 다시 내라. 인사부에 나 이미 냈다. 또 내라.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좀 이렇게 특히 이성들 사이에서 좀 거론하기 어려운 유방암이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자료를 내라 마라 실랑이를 벌이면서 참 그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였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당연히 병감이 이제 질병휴직을 이제 신청을 하니까 불허하면서 네가 종합병원 진단서를 안 내서 개인병원 진단서를 내서 우리가 안 해준 거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뭐 사규를 개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당연히 이제 당사자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병원 진단서를 내서 우리가 안 해준 거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뭐 이러저러한 이제 나는 꼴을 보기 싫으니까 뭐 잠시 난 떠나겠다. 뭐 회사에서 뭐 비용을 대주면 좋지만 또 내가 자비로라도 내가 해외 연수를 가겠다라고 했더니 그것도 불허했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MBC는 현재 언론 노조의 사유재산이죠. 언론 노조의 사유재산, 특히 언론 노조를 쥐락펴락하는 박성재를 비롯한 일부 노조 간부들의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도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원칙 없이 불법적으로 했고, 또 뭐 회사 운영도 그렇게 했고, 이번에 확인된 것처럼 회사의 업무 활동비도 자기들 마음대로 썼던 것이죠. 그래서 뭐 언론 노조의 편이 아닌 자들을 철저히 제외했고, 어떤 작자는 고등학교 동기가 억울하게 쫓겨난 자리를 차고 들어간 고등학교 동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자기들의 이익과 그 어떤 새빨간 이념 앞에는 뭐 고등학교 동기고 선배고 나발이고 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거액의 돈을 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회사에도 많은 손해를 끼쳤고, 특히 이제 강남 좌파 출신의 현 박성재 사장은 상암동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싫었는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에 미디어 센터라는 신사옥을 마련해서 거기서 또 옥상에 꼭대기 층에 대한민국 1%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서 고급 오디오를 설치해 놓고 거기서 이제 바를 만들어서 음악 듣고 술 마시는 아주 끝내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언론노조 중심의 이제 민영화를 반대해야 직장이 보완된다고 좀 선동하고 있는데요. 이따위가 방송이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선동한다고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제가 그 MBC 일에 관여를 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쭉 지켜본 과는 바로 MBC의 모습이 6.25 남침 이후에 인민군이 남한에 쳐들어와서 강학한 후에 인민재판을 벌이고 뭐 말도 안 되는 일로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게 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MBC 언론 노조의 모습이라고 좀 생각 들고, 앞으로도 이 나라에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거나 적화통일이 되면 바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MBC를 보면 6.25도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있을 적화통일의 모습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MBC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뭐 하여튼 내부 구성원들도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난 5년에 MBC에서 쭉 뭐 그간 뭐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해방구를 만들어서 공영방송을 사유재산화 시켜버리는 언론 노조의 작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른 월세 사는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